부부 사이의 갈등, 이거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갈등의 뿌리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주 깊은 무의식 속에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신분석학이라는 좀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얽히고 설킨 관계의 매듭을 푸는 새로운 실마리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마음 한구석 엉켜버린 사랑이 어떻게든 두 사람을 붙들고 있으니. 본격적인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복잡한 감정에 먼저 좀 주목해 봤으면 해요. 참 미운데도 이상하게 놓지는 못하는 그 마음. 바로 이 현실적인 감정의 엉킴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하려면 일단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겠죠. 이번 섹션에서는 원문이 이야기하는 한 남편의 마음을 통해서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는 어떤 특정 성격 구조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그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자, 드디어 이 분석의 핵심 개념인 히스테리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 히스테리 부리네 할 때 쓰는 그 단어랑은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이건 정신분석학에서 쓰는 전문 용어거든요. 그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연극적 성격. 이 표현 딱 와닿지 않나요? 이 성격 구조의 핵심은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얻는 걸 최우선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이 어떤지 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매력적인 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특성들을 하나씩 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이 오실 거예요. 관심의 중심에 서려고 감정을 막 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좀 의존적이고 자기 통제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 모든 건 억압에서 시작된대요. 이게 뭐냐면요, 어린 시절의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혼자 다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썼던 생존 전략 같은 게 무의식에 남았다가 어른이 되면서 하나의 성격으로 딱 굳어진 결과라는 설명인 거죠. 사랑받고 싶었던 그 절박감이 성격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히스테리라는 성격 유형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정신분석과 자크라캉의 이론을 통해서 이와는 정반대되는 또 다른 심리구조와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왜 이걸 비교해야 하냐면요, 부부 갈등이 바로 이 두 세계가 꽝 하고 부딪힐 때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신경증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거 무슨 병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라캉 이론에서 이건 병적인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욕망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의 윈도우나 맥OS 같은 기본적인 운영체제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이 두 구조의 차이 한번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은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이성적으로, 직설적으로 나아가는 강박증적 구조. 그리고 다른 한쪽은 오늘의 사랑을 위해서 감성적으로 좀 돌려서 말하는 히스테리적 구조. 전혀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소통 방식부터 삶의 목표까지 모든 게 다르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가장 크게 드러나냐면요, 바로 삶의 목표예요. 강박증적 구조는 세상에 내 이름을 남기겠다처럼 자기 자신의 원대한 꿈을 위해서 미래를 살아요. 반면에 히스테리적 구조는 완전한 사랑을 받고 싶다처럼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죠. 한 명은 저 멀리 미래를 보고 뛰고 다른 한 명은 바로 지금 오늘을 사는 셈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문제 진단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드디어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원문이 남편에게 제시하는 아주 실질적인 3가지 처방전,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답이 있긴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3가지 원칙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그 해법이 좀 의외예요. 바로 상담가처럼 마음을 먹어라 라는 거였어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세 가지 핵심 원칙인데요. 바로 진실성, 존중, 그리고 공감입니다. 상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는 그 태도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진실성입니다. 이건 상대를 비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바람이 되라고 하는데요. 정말 멋진 비유죠.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꽃이든 가시든 그냥 그대로 감싸 안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말하는 대신에 아, 그렇게 느끼는구나 하고 말해주는 마음, 바로 그겁니다. 이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원문에서는 정조대왕이 평생의 신조로 삼았다는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진정한 정성, 그 지극한 마음만이 나 자신과 내 주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갖는다는 깊은 울림을 주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원칙, 바로 존중입니다. 이건 조건 없는 긍정적인 수용을 뜻하는데요. 상대가 단단한 벽처럼 느껴질 때 거기에 머리를 부딪히는 게 아니라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돌아가는 물처럼 되라는 조언이에요. 상대방의 의견에 내가 꼭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의견을 가질 권리 자체는 인정해주는 태도, 바로 그런 태도인 거죠. 이건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과도 통하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정말 존중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공감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세상을 하얗게 덮어서 모든 걸 포근하게 감싸는 눈처럼 상대의 아픔을 그대로 덮어주고 느껴주는 거죠. 해결책을 막 제시하기 전에 정말 속상했겠다 이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힘,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마무리하면서 논어의 이 구절을 한번 곱씹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도 또 미워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닐까요? 진짜 인간적인 관계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과연 나 한 사람의 진실한 노력이 내 곁의 사람과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이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